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오늘 집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영상으로 일단 또 대체로 잘 해보고자 합니다. 약속은 또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국내에 했던 물건 중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다가 어, 이렇게 물건을 분석했던 땅 한 두어 개만 좀 한번 설명을 좀 같이 좀 드려볼게요.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땅은 지금 일단 유찰이 한 번 됐었고 원주의 간설동이라는 임야입니다. 임야. 여기 보시면은 임야고 그다음 세금을 못 낸 압류재산으로 돼 있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이제 매각으로 나온 땅이고요. 어,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임야 한 150제곱미터가 한 756만 원 정도의 입찰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 이하의 땅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찰 기간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이렇게 있었고 한 번 유찰이 됐던 땅이었고 그래서 어, 간평을 했더니 840만 원인데 입찰가는 한 756만 원 되니까 한 190만 원 정도의 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는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한번 이 땅이 어떤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지분 면적 중에 총 899제곱미터에 이 150제곱미터 지분이 나온 땅이고 보니까 주인은 농경지 임야에 혼재가 돼 있고 재반지는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으로 이용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 대체? 그리고 지금 토지 감정 평가를 했더니 84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지금 공매 사이트에 이제 나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용도 지역이 뭔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토지용 서비스, 토지용 사이트 아시죠? 제가 항상 알려주셨던 토지용 규제 서비스나 토지용 사이트에서 아까 그 관설동 주소를 치면은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에 관련된 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지금 땅이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겼고 여기 150 뭐 150제곱미터 나오니까 뭐 여기 일부 요 땅 전체가 지금 한 899였는데 한 지분으로 나오니까 뭐 일부가 나온 거겠죠. 뭐, 요 정도라고 한번 보신다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림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뭐였다?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40% 이하, 4층 이하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목상 임야가 뭐였어요? 산지였잖아, 산지. 산지다 보니까, 산지는 어때요? 산지관리법상 뭘 따라간다? 산지관리법상 개발을 할 때 평균 경사도와 인목축척 이런 거를 적합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지분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축사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거를 내 지분으로 샀을 때 할 수가 있을까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땅은 계획관리 지역을 이어서 나중에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지만 산지다 보니까 임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유성사진 봤을 때는 빽빽해요. 그리고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좀 이렇게 좀 지형 경사가 좀 있는 땅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찰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나오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만약에 임야의 지분을 갖고 계세요. 갖고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그 거꾸로 그 공유자들한테 팔 때 제대로 팔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또 가평에 있는 대곡리 땅이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보니까 어, 지난달 마지막 주에 나왔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유찰이 사면화됐고 이것도 같은 압류재산인데 임야예요, 임야. 303, 344, 34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 땅의 가치는 사실 좀 뭐라 그러면 좀 가치가 하락된다고 해야 되나? 유찰이 많이 된 땅을 좋은 거는 계속 가격이 다운되니까 유찰이 많이 될수록 가격이 다운되면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유찰이 많이 된 땅도 한번 보지만 유찰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활용 가치가 높지 않다라는 걸 또 제 생각에는 반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떤 땅에서 한번 봤더니 임야야, 임야. 임야인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347제곱미터라서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지분으로. 지분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길은 있어요. 길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땅 거치지 않으면 맹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도로랑 지금 거의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맹지인데 맹지에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용도 지역이 객관리 저기가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를 공유자한테 원래 갖고 있는 공유자한테 시세만큼 팔 수가 있느냐. 근데 아마 이 땅 같은 경우는 조금 산지지만 공유자들이 만약에 이제 뭐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뭐 무슨 이유가 있겠다 했을 때 좀 이 땅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낙찰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땅도 제가 보니까 앞에 땅하고 좀 비슷해서 근데 알아는 봤어요. 이게 뭐 등기도 떼고 하더니 어떤 가족 땅이었는데 그냥 문자로 한번 제가 낙찰을 받은 것처럼 해서 물어봤는데 이분들도 팔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뭐 누군가 받더라도 이거를 낙찰 받을 수는 없다. 근데 이런 땅 말고도 지분으로 나오는 것들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가 세금을 못 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원비도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돼버려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자기는 세금을 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낸 걸로 체납이 돼가지고 이제 재산이 넘어간 거니까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세만큼 뭐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와야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시세만큼 팔하면 그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니까 지분 투자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도 결국에는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죄송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요. 질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그 단톡방에 제가 뭐 설문지를 걸든가 아니면 톡방에 뭐 이제 그런 마지막에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좀 남겨주시면은 어, 그 이후에 이제 또 제가 그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무료방으로 일단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같이 뭐 스터디를 할 수 있으면은 또 유료로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무리 같이 얼굴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라이브로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일단 다른 기회로 계속 같이 토지 공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